자, 농산물 먼저 보시겠습니다. 휘트, 밀가루, 밀. 지난주에 엄청 올랐네요. 이게 여러분 몇 개월로 보시면 이런데, 이게 뭐, 여기 올해 초 아닙니까? 그래서 여기 FND 끝나고 딱 끝나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, 장기 차트를 조금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은 좀 장기 차트를 주목했을 때, 이게 벗어난 상태라 아주 기나긴 하향이 좀 벗어난 상태인데,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때로는 이 저점까지도 이렇게 막 진짜 하락하기 전에 징하게 누른 날 모른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그래도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제가 요것도 지켜내야 된다 말씀드렸죠. 여기를 지켜내야 된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상에서 여기가 2008년이고 2020년인데 여기를 지켜내고 있죠. 지금 지난주에 그 크게 오른 것은 지금 요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. 요것뿐이 안 돼요.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이거를 지켜내면은 농산물을 일부 투자하십시오. 휘트든 콘이든. 콘은 지난주에 좀 그 전에 많이 올라서 콘은 이건 장기 차트고요. 콘 단기 차트 지난주에 조금 오르다 떨어지고 있죠. 오르다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 ETF도 농산물 검색하시면 한 두 개 나오거든요. 무조건 장투는 말고 조금 싼 기간에. 근데 그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. 이제 어차피 트럼프 대선이 가까워 오는데요. 근데 트럼프 표 중에 하나가 이제 농사짓는, 그러니까 콘하고 휘트는 커피랑 다르게 미국에서 재배가 되는 거죠. 옥수수랑 밀은. 그래서 그들 표를 생각한다면은 FND 때는 죽였더라도, FND 때는 이렇게 쳤더라도 실질적 만기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파는 거거든요. 그 팔 때는 좀 올리는, 그리고 추수 때 많을 때 그때는 조금 글쎄요, 월가락 그 정도로 트럼프가 그 정도로 작당을 하려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선거 전에 가을에라도 가격을 올려줘야 그 농민들이 좀 민심이, 또 그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. 콘의 장기 차트도 이렇습니다. 이게 보통은 이게 이렇게 하방이 회복되면 여기서 보통은 이 정도라도 좀 빵 떠주는데 뜨긴 떴는데 이 정도뿐이 못 뜨고 또 가라앉고, 그리고 지금은 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바닥을 확실히 다지긴 했어요. 한번 갔다 왔죠, 지난번에. 한 번 더 눌릴 수 모르지만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를 손절로 잡는 거.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형성이 아직은 좀 애매하죠. 아까 휘트는 요게 형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미 깨진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봐야 되는.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것도 이걸 봐야겠죠. 뭐 이거 좀 넉넉히 조정 때마다도 사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옥수수로 검색하면 옥수수 자체에 대한 게 또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장투는 말고 이제부터 한 가을 정도까지 한번 보고, 단 손절가 정해서 대응합니다. 저희는 무조건 손절가 정하되 가을 정도까지 보는 걸로.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, 이것도 콘덴고랑 여러 생각하면은 원자재는 일부는 투자 가능하지만 막 무리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이게 지대로 걸리면 이 구간이 이상승 구간, 그러니까 이거 이 상승 구간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굉장히 크거든요. 이때는 콘덴고 가만해도 엄청난 수익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근데 하도 빌빌거려 가지고, 그래서 한번 요번에 조금 일부는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. 그러나 모릅니다. 예, 몰라요. 워낙에 월가가 하방노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. 거래량이나 좀 볼까요? 거래량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또 하방 치는 애들 있다는 거라서, 뭐 거래량이 뭐 이때보다는 좀 적죠. 이때보다는 좀 적긴 한데 휘트는 좀 많네요. 휘트는 좀 휘트가 콘처럼 이 356불인데 여기 아니구나, 356이 아니구나. (5일선) (11선이) 조금 깨지면은 좀 일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좀 지켜보죠. 근데 또 이제
이게 지지부진하면 이제 25일 되면 또 이제 만기라서 요번에 좀 쉬었다가 가려면 좀 확 가져야 돼. 그죠? 가려면 좀 확 가져야 되고. 이것도 장기 차트 한번 볼까요? 장기 차트가 이런데 아우 너무 낮은 가격인데 물론 셰일이 원인이 되긴 하는데 대충 선긋기 해도 하방 벗어났고 이거죠. 이것도 여기서 접근했으면은 이 이상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깼죠. 그러니까 손절 맞고 이거는 바닥 한번 깼고 왔고 일부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. 장기적으로. 근데 손절을 정해서 5일선 11선 대응을 좀 일부만 조금 하고 그래서 상황 따라서 한 번 더 누를 때 매수할 거가 아닌가 이 정도에서는 또 괜히 넣었다 뺐다 하다가 털리려나요? 어쨌든 이렇듯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. 이렇게 최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황 따라서 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. 물론 이거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 보겠습니다. 만약 여기서 5일선 12요 이평선을 회복 못하고 여기서 좀 흘러내려서 1.8불이 깨지게 되면은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줄이는 정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크루드 오일을 지난주부터 다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. 한 5% 정도 했는데 5일선 보고 하는 거라서 근데 또 목요일날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 2.5%를 줄였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7.5%로 아예 늘려버릴까 지금 이런 패턴이 있다고 이렇게 하다가 오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가깝게 대응한다. 왜냐하면은 지금 상방치는 개인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일부는 하방치는 개인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근데 5%만 해야 되나? 많이는 하지 말고 전체 비중에서 조금 작게만 일부만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서처럼 많이는 말고요. 그리고 이렇게 5일선이 다시 깨지게 되면은 분할로 줄여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이게 근데 지금 거래량이 워낙 적잖아요. 이미 상방치는 개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라서 얘네들이 하방으로 잡아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5% 정도 다시 접근할 것 같습니다. 팔라듐 하방도 하고 있는데 팔라듐은 오히려 이평선 회복하고 상황 따라서 상승할 기미를 보이네. 조금은 하방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. 이것도 괜히 쭈물럭거리다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전체 매도가 아니고 조금 줄이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또 좀 오른쪽 하다가 하락을 할 건지. 근데 이거 장기 차트 보시면 얘는 하락하게 되면 이제 크게 하는데 크게 합니다. 이게 장기 차트 보시면 이렇거든요. 예전에 피더 캐틀이요. 그때도 거의 작전하다시피 올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떨어지다가 아마 제 생각에 팔라디면 요 정도 구간 아닐까. 근데 이게 정말 여기까지도 나오기도 해요.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털려서 1차 하락 후에 팔라듐도 아마 요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보여지는데 정말 헷갈리게 하려면 여기를 한 몇 번을 털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부 다 줄이시면 절대로 안 되고 조금 이평선 회복하시면은 어쨌든 뭐 조금은 계속 팔라듐 인버스를 좀 들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것도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. 또 이것도 하방치는 거래량이 작죠. 좋죠. 거래량이 작잖아. 이것도 이제 위로 잡아먹는 하방치는 개인들이 많으면 이것도 잡아먹는데 팔라 인버스는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구간 단기적으로 보는데 이제 오르다가 뭐 여기까지 오르더라도 또 꺾일 거예요. 하방 일부는 계속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자재 투자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뭐 적당히 주식이 조금 외국인 매도가 쌓이니까 일부러 원자재를 조금 천연가스, 농산물, 원유 이렇게 좀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